권한대행은 이번 주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시정연설을 할 예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46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정치권 외곽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대선 후보로 추대하는 국민추대위원회까지 출범한 상황입니다. 네,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계환 대표님이 한 말이기 때문에 100% 맞을 겁니다. 다음 주에 출마를 한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덕수 대행이 뭐 시정연설도 해야 되고, 네. 추경 편성을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정연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출마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동안 자기가 뭐 외교도 해야 되고 통상도 해야 되고 경제도 해야 되고 선거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이렇게 티를 내고 다녔는데 출마 명분이 있으려면은 그 모든 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집어던지고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출마 명분을 하려면 누가 등을 떠밀어 줘야 되는데 그동안은 민주당이 탄핵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 내심 그런 마음도 있었을 텐데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뭐 이후에 어쨌든 간에 안 했기 때문에 출마 명분을 찾기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사실은 의심이 되는 게 이 지금 이제 최상목하고 안덕근 두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2+2 회담을 해서 여기서 뭔가를 가지고 오면 이게 큰 성과다. 사실은 성과가 아니죠. 네. 아무 성과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넘기고 오는 걸 수도 그렇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끌면서 우리 국익을 찾아야 되는 건데 네. 오히려 빨리 성급하게 뭘 내줘가지고 오히려 양보하고 돌아온 것을 성과로 포장해가지고 큰 성과를 거뒀고 이제 뭔가 미국하고 협상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출마해도 된다. 이런 이제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럼에도 그렇게 하면은 한덕수 대행은 망한다. 네,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마는 할 것이나 망할 것이다. 네. 꼭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출마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4명의 지금 후보가 있잖아요. 물론 네. 이제 홍준표 후보가 조금씩 뭐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단일화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홍준표, 한동훈, 그다음에 안철수, 김문수잖아요. 이 중에서 1등이 될 가능성이 사실 김문수가 지금 거의 사라지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홍하고 한 중에 한 명이 1등 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홍하고 한동훈 중에 1등을 하는 사람이 한덕수에게 얘따 먹어라 이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노력한 걸 줄까? 그렇게 되면은 한덕수는 물론 대선에 떨어지겠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당 내에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본인들은 지금 당대표가 되고 싶을 텐데 일단 대권 주자가 되는 순간 국민의힘에서 갖는 이 힘이 어마어마시하대요. 제가 국민의힘의 당근을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을 어차피 이 사람들은 대선에서 당선될 거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당권을 위해서 나오는 건데 대선 주자가 되어야지만 사실은 당권에서 그 엄청난 걸 누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한덕수에게 준다? 나는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아서 게다가 한덕수 이번에 지금 매국노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 미국하고 하는 여러 가지 협상에서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지지하는 동력이 과연 어떻게 계속 생길까? 그런 부분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나올지 의심스럽다 말씀 주셨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네. 이 시점에서 김지호 역할이 정확히 뭐예요? 그 가만히 앉아 있는 네. 거예요? 한줄 뉴스는 제가 하는 코너여가지고. 네, 이지은 그래요? 변호사가 하고 저도 할 말씀 말씀해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네. 이 한덕수가 초반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 통화를 하면서 뭔가 좀 기세가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헌재에서 인용을 해버렸죠. 그렇죠. 그러면서 꺾이고. 그렇죠. 그래서 꺾였지. 꺾였죠. 그리고 이번에 계속 국민의힘 경선이 바퀴벌레가 날아다녀야 되는데 네네. 안철수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또 한 번. 뭔가 국민의힘 경선이 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가 1차, 2차 빵빵 맞으면서 지금 추락하고 있다. 지금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출마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기세가 꺾였다. 그렇지. 꺾였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출마하려고 애는 쓰지만 글쎄요. 국민의힘 경선이 앞으로 재밌어질 거기 때문에 한덕수의 시간은 점점점 없어지고 있다. 있다. 내리막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나올 생각은 충만하지만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 그렇죠. 가능성은 본인의 줄어든다. 주장도 해보세요. 본인의 생각은 어때요? 저의 주장은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출마는 하되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이 가장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 출마 유혹이라고 하거든요. 벌써 이 사람 마음 속에는 출마할 마음이 있어요. 벌써 자기 대통령인데 뭐. 여기 대통령이 앉아있는데 뭘 대통령 하려고 또 나오겠어. 맞습니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그리고- 낙동강 오리알 하지 마요. 개밥에 도토리로 해줘요. 개발 낙동강 오리알이 뭔가 좀 멋있어 보여요. 오리알도 미안하고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줄 뉴스입니다. 경찰에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홍준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경찰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된 홍준표 후보와 측근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2022년 대구시장 경선 당시에 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받아서 여론조사 조작에 활용하고 그 비용은 측근에게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홍준표와 명태균은 이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으며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측근은 최근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출국한 최 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출마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명부 확보라면서 당원 명부 불법 입수에 대해서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겨레 21이 취재해가지고 기사 쓴 거를 이제 한겨레 지면에 나온 건데 그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같은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근데 이제 논란이 크게 됐던 내용이 심화돼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쪽에서 당원 명부를 유출을 해가지고 명태균 쪽에 여론조사를 해달라라고 한 다음에 그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때 그 당원 명부를 넣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당원 명부에 누가 홍준표를 지지하는지를 알아낸 다음에 그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거 그 경선을 치를 때 그걸 가지고 활용을 했다.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불법적인 어떤 일련의 과정이다. 그리고 돈도 홍준표 측에서 이제 여러 가지 꼼수를 사용해가지고 홍준표가 직접은 안 넣어도 홍준표 측 사람들이 이게 우회해가지고 돈을 지불했다.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의심스러운 어떤 의심이 아니라 거의 뭐 범죄에 가까운 범죄인 내용인 것이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당연히 수사를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이 죄를 물어야죠. 근데 지금 검찰이나 이런 쪽의 수사의 어떤 흐름은 물론 제가 정확하게 뭐 검찰의 내용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흐름은 윤석열, 김건희 일단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고 일단 창원 쪽은 한번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홍준표 쪽은 아직은 뭐 지금 뻗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앞서 이제 경선 상황을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한덕수 이 대망론 때문에 김문수가 좀 꺾이면서 홍준표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국민의힘 경선 상황이 치고 올라오면 맞는 그림이에요. 무조건. 치고 올라오면 수사로 맞고 또 치고 올라오면 다른 걸로 맞고 그래서 홍준표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네. 저는 이걸로 또 맞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이 대선판은 다 어그러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걸 보면서 또 한 번 이제 확인을 하고 있다. 네, 약간 이런 두더지 생각이 듭니다. 게임처럼 이렇게 올라오면 계속 때리는 겁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뭐 홍준표 씨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워낙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민주당에서 네. 발표한 내용만 보더라도 그동안에 본인이 한 얘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게 확인이 됐고 결국은 그 사람도 윤석열 씨처럼 입 벌고라는 게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왜 홍준표 씨에 대해서 나 저 사람이 대통령감이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제가 놀랬던 거는 오세훈 씨가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씨가 그렇게 거짓말 잘하는 게 대국민 경기 같은 게 이제 생기는 상황이었는데 대선 후보로 그 사람 대신 나오겠다고 한 사람들 전부 다가 다 똑같은 양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찍고 싶은 혹은 지지하고 싶었던 사람들이라도 야 어떻게 이렇게 맨날 시리즈로 거짓말하는 사람들만 우리가 뽑아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세훈 씨 어쨌든 그래가지고 명태균 때문에 날아갔는데 이번에 홍준표를 딱 보니까 완전히 또 자기가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나잖아요. 더 심하죠. 오히려. 예. 그런데 그런 거를 그냥 가만히 두고 그래도 저 사람이 대통령감이야라고 생각할까요? 게다가 홍준표 씨 예전부터 정치 오래 했는데 그동안 한 얘기들 보면은 상황마다 매일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언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미안하다거나 잘못했다거나 뭐 이거를 바꾸는 이런 노력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잖아요. 오로지 검찰 제일주의자로서 본인이 무슨 가부장적 무슨 남자의 상징인 것처럼 행동하고 이번에 홍준표 씨 한동훈 후보한테 그 질문하는 수준을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대통령감으로 뽑죠? 저는 그게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전 대한민국 그 건전 보수의 상식을 믿습니다. 수준을 믿고.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